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화천소방서 사내 119 안전센터 대원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화천 소방서 사내 119 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소방관 김상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건조한 날씨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화재 예방에 대한 주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희 지역에 좀 필요한 그 화재 예방에 대한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화천군은 지역 특성상 산악지대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는 이런 건조한 날씨에는 산불이 크게 또 우려되는 지역이니만큼 야외에서 쓰레기 수거함 및 폐농산물 소각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대형 산불이라든가 아니면 주택 화재는 안이한 생각으로다가 집 밖이라든가 아니면 산에 접해 있는 지역에 쓰레기 및 폐농산물 소각했을 때 바람에 불씨가 날려서 산으로 크게 연소 확대된다든지 아니면 자기 집이라든지 주택가로 그 불씨가 날려서 연소 확대돼서 대형 화재 및 주택 화재로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바람이 많이 불거나 옆에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조한 요즘 시기에는 절대 야외에서 쓰레기 소각 및 폐농산물 소각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철저한 화재 예방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갑자기 화재란 게 나거나 아니면 이제 응급 상황 같은 게 발생할 때요. 네. 그게 되게 일반 사람들은 당혹스럽거든요. 네. 그 TV에서 보면은 뭐 심폐소생술이다 이제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홍보도 하고 알려도 주고 있지만 네. 사실 이제 저희 일반인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반 사람도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좀 네. 배워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또 어떤 경우가 있고 네. 또 이제 갑자기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네.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사회자분이 너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요즘은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얼마 전에도 이태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TV에 보시다시피 전부 다 옆에 있던 사람이 다 가서 심폐소생술을 다 했죠. 심폐소생술은 결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누구나 배우면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어떻게 실시하냐? 제일 먼저 환자를 평가해야 됩니다. 환자 평가라고 하는 거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혹시 사회자분 혹시 네. 옆에 경동맥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겠어요? 목 밑에 네. 목 밑에 바로 네, 여기입니다. 네. 목 밑에 바로 네. 지금 만져보시니까 뭔가 이게 뛰는 것 같은 느낌 오시죠? 네네 지금 뛰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기 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렇게 공동맥 촉지를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호흡이 있거나 좀 심장에 느낌이 있는 사람은 이거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호흡이 정지된 환자에게 이거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자분이 질문하듯이 심폐소생술을 처음 실시할 경우에는 쉬운 말로 의식이 없는 환자, 의식이 없는 환자. 네. 네. 그리고 심장이 작동하지 않는 환자. 이 두 가지 요소를 판단하기 위해서 경동맥 촉지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처음 알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손가락 두 개면 되나요, 지금? 됩니다. 그럼 이렇게 손가락 두 개를 펴서 여기 목 바로 밑에 경동맥에 만져보고 네. 이게 뛰지 않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바로 네. 이 쓰러진 사람은 숨을 안 쉬고 심장이 멎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심장 부분을 바로 압박해 준 것이 바로 심폐소생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이 온 대원들이 바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대원들이 직접 앞에서 네. 설명해 주고 직접 한번 뭐랄까
앞에 시연을 해주는 장면을 한번 보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오늘 그러면 심폐소생술도 지금 우리 구급 배우님들이 좋습니다. 알려주시겠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직접 모셔갖고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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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에 지금 김상현 소방관님 모시고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배워봤는데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네. 그걸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디서 나오신 누구신지 일단 네.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화천소방서 사내 119 안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장 안채광이라고 합니다. 아,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사실 이제 어떤 사건이나 사고 같은 걸 발생했을 때 이게 되게 당혹스럽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아까 김상현 우리 이제 소방관님이 먼저 경동맥을 만져봐라. 그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먼저 확인을 해봐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심폐소생술이라는 게 크게 보면은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이 두 가지로 이제 실시를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가슴 압박이 인공호흡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제 연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인공호흡을 생략하고 가슴 압박만 하도록 요즘엔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인공호흡 부분은 빼고 가슴 압박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혼자 하실 수 있는가요? 아니면 누구 또 같이 하실 분이 계신가요? 네. 예, 일단은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좀 빠져도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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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일단 이제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의식 확인부터 해야 됩니다. 의식 확인할 때는 환자를 너무 과도하게 흔들어서 혹시 모를 이제 경추 손상을 예방을 해야 되고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예, 가볍게 어깨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하면서 이 환자가 대답을 하는지 괜찮다면 네, 누구의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하거나 물어봤을 때 이름을 대답하거나 움직임이 있거나 하면은 심정지가 아니고요. 심정지 상황은 이제 의식이 없거나 호흡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드렸을 때 의식이 없고 의식이 없으면은 그 다음에는 바로 119에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바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119에 신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 배울 가슴 압박을 해주시면 되시는데 신고할 때는 이제 이렇게 사람이 많을 때는 그냥 신고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면서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한 사람을 정확하게 지목해서 신고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를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신고할 때는 이렇게 여기 안경 쓰고 계신 분 119에 신고해 주세요라고 정확하게 지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신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호흡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호흡 확인할 때는 너무 자세하게 이 사람이 진짜 미약하게 숨을 쉬는지까지 캐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딱 봐서 호흡이 있다 없다를 빨리 판단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가슴 압박 시작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것 같네 안 하는 것 같네 하면서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듣거나 보거나 오래 있지 마시고 이상하다 싶으시면 그냥 호흡이 없는 걸로 바로 간주하시고 가슴 압박을 실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슴 압박 위치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슴 압박 위치는 흉골 하부 2분의 1 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사실 찾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찾는 방법은 사람의 이 중앙선을 가르는 가상선을 그어주시고 하나는 요 가슴 젖꼭지 부분에 가상선을 그어주시고 그 선이 만나는 부위 그 부분을 압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압박할 때는 손을 이렇게 깍지 껴서 압박을 해 주실 건데 이 손바닥 전체를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는 요 끝부분 이 부분을 저희는 손꿈치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이용해서 압박을 해 주실 거고요. 여기서 아까 그 압박 위치 찾은 부위에
저희 소꿈치 부분을 올려놓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손을 포개서 잡아주시고 자세는 이렇게 편한 자세, 내가 할 때 가장 편한 자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 무릎을 살짝 벌린 상태에서 손바닥을 올려주시고 예, 가슴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슴 압박할 때 주의사항으로는 이 팔꿈치가 구부려지시면 안 돼요. 나의 체중을 모두 실어서 가슴을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이 팔꿈치는 항상 똑바로 펴진 상태에서 구부러지지 않게 유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팔도 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될 수 있게 잘 유지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가슴이 들어가는 깊이는 성인 기준으로 한 5에서 6cm 정도 가슴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강하게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속도는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가 될 수 있도록 예, 눌러주시고요. 이게 한 1초에 2번 정도 누른다는 생각으로 가슴을 압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슴 압박을 할 때는 가능하면 이제 숫자를 세시면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예, 이런 식으로 가슴을 압박을 해주시면 되시고, 인공호흡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30번을 하고 나서 인공호흡을 하는데, 저희 일반인에게는 지금 인공호흡 부분을 빼고 지금 교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냥 쉬지 않고 계속 119가 올 때까지 계속 가슴 압박을 지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거 가슴 압박을 할 때 손바닥이 이 가슴하고 떨어지시면 안 되세요. 누르고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다른 부분을 누르면은 다른 장기에 손상이 올 수도 있고 효율적인 가슴 압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가슴이 이 손바닥이 가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주시고 누른 만큼 가슴이 다시 올라와 주셔야 됩니다. 예, 이 점 유의해 주셔서 가슴 압박을 실시해 주시면 되겠고 이게 사실은 이게 사실 많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사람들이 많다면은 번갈아 가면서 혼자 계속 하다 보면은 힘이 빠져서 가슴 압박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번갈아 가면서 가슴 압박을 해주시면 더 효율적으로 가슴 압박과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 자동 심장 충격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가져온 거는 교육용으로 나온 자동 심장 충격기고요. 이게 아마 뭐 관공서나 뭐 지하철역이나 뭐 요즘에는 비치된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빨리 이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지고 와서 이걸로 환자를 살리는 데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중에 이 자동 심장 충격기가 오면 파워 버튼을 먼저 눌러주시면 음성으로 사용법을 안내를 해줍니다. 패드 커넥터까지 꽂아달라는 멘트가 나왔습니다. 이게 패드 커넥터고, 이게 패드 커넥터고 이쪽에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패드에도 이 패드는 어디에 붙여야 될지 그림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패드의 그림을 보고 붙여주시면 되시고, 하나는 오른쪽 가슴 윗부분 이렇게 하나를 붙여주시고, 다른 하나는 왼쪽 여기 가슴 밑선에서 옆구리 쪽으로 이렇게 해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이 기계가 자동으로 심장 충격을 줘야 하는지 아니면 안 줘도 되는지 판단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붙이시고 이 멘트에 따라서 기다려 주시면 되겠고요.
붙이고 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붙이고 나서 멘트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아까 배운 대로 가슴 압박을 실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은 이 기계에서 심장 이제 분석을 한다고 멘트가 나올 거예요. 그때는 이제 환자에게서 떨어지셔야 합니다. 환자를 만지고 있으면 이게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분석 결과에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만지거나 뭐 가슴 압박을 하거나 이걸 다 중단하고 모두 떨어지셔야 됩니다. 나도 떨어지고 혹시 뭐라도 뭐 주위에 사람들이 환자를 만지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떨어지라고. 예, 여기 떨어져 주세요 하고 네, 기다리고 있으면 또 이제 기계가 이제 분석을 하고 심장 충격을 줘야 될 상황이라면 예, 여기 보이는 주황색 버튼을 누르라고 예, 멘트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예, 주황색 버튼을 바로 눌러주시면 되시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환자를 만지고 있는지 다 확인을 해 주시고 나도 안전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예, 주황색 버튼을 누르면 심장 충격이 가해지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한번 누르면 바로 심장 충격이 가기 때문에 한번 누른 다음에 바로 가슴 압박을 계속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가슴 압박을 또 하다 보면 2분이 지나면 또 기계가 또 분석을 하거든요. 또 분석을 하고 필요하면은 전기 충격을 주고 아니면 계속 가슴 압박을 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다가 환자가 의식을 회복하거나 호흡을 회복하면 정지하시고 그렇지 않는다면 계속 반복해서 119가 올 때까지 반복해서 시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재 예방 교육 및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소방관들은 면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언제나 노력하고 있으며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시 신속한 출동으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최강의 소방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면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화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면민의 안전과 생명 위하여 화이팅! 화이팅! 네, 오늘은 화천소방서 사내 119 안전센터 대원님들을 모시고 일상생활에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심정지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